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요, 작년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최대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같이 불거진 건데요. 먼저 최근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막 진행이 돼서 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은 월 1,900만 원, 올해 초부터 4월까지는 월 최대 2,900만 원, 8개월간 한 2억 정도의 자문료를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받았다. 전관예우 논란은 뭐 때문에 불거진 것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많이 받았다고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라요. 이분이 변호사 시절 활동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 수임해서 막 승소하고 이래서 이 돈 받았으면 문제 삼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에 최대 2,900만 원가량의 돈이 사건 수임료가 아니라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단순히 자문만으로 월 2,900만 원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무슨 사건을 수임했는지 밝히지 않고 몰래 수임을 한 것,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인데, 이런 비공개 수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문료를 받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을 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끼친 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또다시 고소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순수한 자문료라면 아무리 법무부 차관 출신이라 해도 사건도 수임하지 않고 자문으로 이름만 올린 상태에서 월 2,900만 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부르짖었던 전관예우 그 자체가 아닌가. 어떻게 자문료만으로 2,900만 원을 받는가. 전관예우 없애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게 검찰개혁인데 예. 그 전관예우를 월 3천만 원 가까이 받았던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건을 수임했어도 문제인 것이고 수임하지 않았어도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청문회에서 이 수임료, 자문료 해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전에 미리 해명이 좀 나왔는데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출근해서 받은 보수의 전부다. 자문료, 고문료보다는 보수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더 맞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검찰 이런 법조인뿐만 아니라 차관 정도 지내신 분들이 보통 자문료 또는 고문료 형식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요. 그 급여 수준이 다 저 정도 수준은 최소한 됩니다. 아하.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고문료, 자문료, 기타 수임료로 거의 한 달에 1억 원 정도씩 받으셨어요, 그분은. 예. 그리고 그 전에 김용준 전 총리도, 그러니까 다 박근혜 정부 때 총리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한 달에 1억이, 그러니까 7개월 동안 7억 받으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 같은 경우가 차관급 그 법조인으로 저 정도 받는 게 아주 많이 받거나, 거기 뭐 어떤 상식의 수준에 어긋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법조인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법조인이 아니라도 한 나라의 차관 정도 한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 형태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그 자문의 수요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월 2,900 받은 정도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어떤 그 총리들을 지내셨던 그분들이 다 고검장 수준으로 하고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월 최대 2,900만 원이 하더라도 지난 고위 법조 예. 경력을 지냈던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을 많이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비용을 그때 많이 물가하고 든 건 비교한다면 더더욱이나 네. 지금 물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임료든 자문료든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구자홍 차장. 네. 근데 이게 뭐 조상호 부대변인 일단 뭐 비용이 이 수임료 자문료가 크고 작은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뭐 최대 2,900만 원을 받든 뭐 1억 받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2년 전에 당시 김호수 전 차관이 전관 특혜는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런 최대 2,900만 원 자문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처신을 비판받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호수 그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정밀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관 특혜 없이 말 그대로
해명처럼 이 보수 쪽으로 월 1,900만 원, 2,9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면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름을 걸치지 않고 뭐 사실상 이 사건을 수임해서 이 전관 특혜를 누린 이 흔적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이 후보자 결격 사유로 좀 지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김호수 후보자의 자문료 논란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도 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호수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상호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게 정관예우 관행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보면 제가 이제 검찰 출입할 때 어떤 그 고위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전화 한 통화 해주고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이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정도 뭐 자문료로 예를 들어서 고문을 정도 하면 자문료 정도 받는 게 이제 어떤 서초동의 일반적인 관행인데 문제는 예. 이분이 지금 정관예우 없애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TF 뭐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하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뒀던 게 바로 이 정관예우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억 이상, 이상 되는 데는 취업을 못하게 하고, 매출액이 100억 이하 되는 데 했는데, 이 법무부 같은 데 보니까 본인이 들어갈 때는 100억이 안 됐는데, 예. 아마 본인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100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검찰총장이 그런 되기 전에 감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뭐, 여러 군데 다 이제 노미네이트 뭐, 처음에 보니까 능력이 좋아서 뭐, 많은데 노미네이트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라는 지금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때 그걸 밝혀야 될 겁니다. 어떤 자문료,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문을 받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공개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자문료 월 최대 2,900만 원 논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